좀 예전에 한번 이제 정말 악성 그런 고객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치면 대표님도 살짝 성격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쿠데만을 활용해서 매출 3천만 원을 달성하신 상한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의 모든 노하우 가감없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한가님이 직접 소싱하시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파일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단톡방에서 아침마다 인사해 주시는 분이시죠? 네. 상한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셀링 시작한 지 1년차 된 상한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출을 봤을 때 주변에 되게 잘하시는 셀러분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게 좀 부끄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의 좀 작은 노하우를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제가 따로 박제를 해서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닉네임이 상한가이신데 네. 상한가인 이유가 뭐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사업의 상한가를 좀 달려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상한가라고 지었습니다. 뭐 주식을 따로 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주식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했고요. 갑자기 마음이 아파지네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대표님 구매 대행을 하시기 전에 원래 하시던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원래는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기획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그걸 바로 포기하시고 구매 대행에 전념을 하시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선 저는 그 회사를 좀 다닐 때부터 투잡을 많이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이제 사업을 생각을 하면서 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럴 때 뭐 크게 걱정하고 이런 적은 없었고요. 그럼 이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구매 대행에 대한 확신이 많이 드셨던 편이신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사업이 직장을 얼마 정도에 넘어설지 이런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기간을 얼마큼 좀 단축을 시킬 수 있을지 이런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 대표님은 온라인 사업을 언제부터 처음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2021년 중순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유튜브로 이제 구매 대행을 좀 알게 돼서 이게 조금씩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한창 구매 대행 붐이었잖아요. 예, 많이 이제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맞습니다. 많이 이제 소개를 해줬었죠. 저희가 많은 그래도 부업이나 투자할 네. 것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구매 대행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근데 직장 생활을 그냥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주체적으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찾고 있다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좀 비교적 좀 소자본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매 대행의 좀 메리트를 느껴서 이렇게 자리를 좀 잡게 되었어요. 그럼 대표님 지금 현재 매출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9월 기준으로 3,200에서 3,4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진율 같은 경우는 상품마다 차이가 있는데 네네. 대략적으로는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에 순수익 1,000만 원 정도? 순수익으로 치면은 이제 다 빼고 하면 네. 대략 한 50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 이제 모든 셀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이제 본인한테 첫 판매된 제품 이게 아, 정말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네네. 대표님의 처음 판매된 제품은 어떤 거셨죠? 네.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네. 출근을 하고 이제 주차를 했는데 네. 핸드폰 알림으로 이제 주문이 들어온 첫 거 주문 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네. 차 안에서 이제 주문 확인을 계속 하다가 네. 지각할 뻔했죠. 그 정도였나요? 네네. 그때 아마 팔렸던 게 냄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거 많이 팔았었거든요. 중식 웍을 많이 팔았었는데 네, 알죠. 저는 그 식품 만족법 네. 그걸 식고를 안 하고 판매를 해서
네, 식약청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때 몰랐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구매 대행 사업이 또 재고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뭐 제가 물건을 포장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회사에서 편하게 주문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매출 3천만 원을 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구매 대행을 시작한 지 얼마 만에 달성하신 금액일까요? 3천은 올해 초 한 2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 매출이 많이 올랐던 계기가 네. 저도 이제 옥토퍼스맨님을 만난 다음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컨설팅을 무료로 받게 됐어요. 운이 좀 좋게도 네네. 그렇게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알려주신 컨설팅 내용대로 제가 또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매출이 한 1,000만 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컨설팅 이후로 한 3배 정도가 올랐던 셈이죠. 중국 구매 대행을 한다고 하시면 대부분이 뭐 사업자 뭐 10개, 뭐 20개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대표님 지금 현재 사업자가 몇 개 있으시죠? 저는 지금 2개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를 추가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큰 목적은 지금보다 매출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체를 키우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반자동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수동이랑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초보 셀러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이 중국 구매 대행이라는 업이 네. 너무 불안정한 거 아닌가, 봉쇄령도 있었고 네. 또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언제부터 이 중국 구매 대행이라는 업에 확신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 완벽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하기 전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정보도 많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상 준비를 다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안정적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좀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을 만들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자세하게 사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구매 대행 사업이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때마다 이제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CS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분들이 이제 잘만 좀 대응을 하면 고객분들한테 오히려 판매자가 대응을 잘해준다, 이런 리뷰를 또 달아주기도 해서 네. 오히려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리뷰를 통해서 매출을 좀 더 올리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문제를 좀 스트레스로 받지 마시고 문제를 좀 잘 헤쳐 나가시면 언젠가 또 스스로도 사업에 좀 확신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 성격 차이도 있겠는데 네. 저도 처음에 이제 CS를 참 많이 맞닥뜨리는데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또 많이 있죠. 본인들이 잘못을 했는데 네. 무조건 환불해달라, 뭐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 아, 네. 이런 분들도 정말 많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상처를 받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간단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좀 예전에 한번 이제 정말 악성 그런 고객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전화로는 계속 욕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영상 통화를 한번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 통화를 실제로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얼굴 보고 얘기를 하니까 네. 욕도 안 하시고 오히려 더 잘 이렇게 얘기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치면 대표님도 살짝 성격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 예. 영상 통화까지 하자고 네.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하실 정도면 예, 그렇죠. 아, 네. 그럼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면서 초기 자본금은 얼마 정도 드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500만 원 정도로 이제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럼 매출 3천만 원을 달성하시기까지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아. 소싱 방법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은 뭐 엄청 많은 소싱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조금 구독자분께도 좀 소개를 해드릴 만한 거는, 제가 처음에는 이제 네이버 데이터랩으로 소싱을 했었는데, 그렇죠.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그 단순하게 이제 인기 검색어만 보고 소싱을 하기엔
그런 좀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인기 검색은 다 브랜드 제품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저 또한 그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템 소싱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펀딩 사이트를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국내에 있는 와디즈라든가 네. 아니면 중국에 있는 자우덴 신화를 참고를 하고 있어요. 자오덴. 자우덴 신화라고 있습니다. 아, 네. 중국 펀딩 사이트까지 네. 찾아볼 생각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펀딩 사이트를 이용해서 소싱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이 좀 특이하고 새로운 그런 물건을 파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펀딩 사이트를 보면은 그런 물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특이한 제품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펀딩을 받기 위해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맞습니다. 네, 상세 페이지는 최적화되어 있으시는 네. 분들 같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걸 참고해서 만든다면 저도 한번 해봐야겠는 거예요. 예,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쿠데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소싱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켓 분석 같은 기능을 사용하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쵸. 마켓 분석, 저 처음에 쿠데 사용하면서 제일 놀랐던 기능 중에 하나예요. 네네. 정말. 네. 쿠데 회원이시라면 꼭 들어가서 유튜브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대표님이 판매하시는 가격들의 객단가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저는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객단가가 높은 것만 그렇게 고집을 하진 않고요. 객단가가 낮은 상품도 가끔 가다가 이제 대박이 나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진 않습니다. 그럼 객단가에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소싱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예전에 한 번에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주문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진짜 기쁜데요, 그렇죠? 네, 정말 대박이네요.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마 단가가 굉장히 낮았던 제품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아마 그때 구매 제한을 안 걸어서 그렇게 이제 주문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제가 어떤 상품인지는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그렇죠. 그게 아마 생활용품 중에 하나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때 이제 제가 고객님한테 잘못 구매하신 줄 알고 네네. 바로 이제 전화를 드려서 그렇죠. 너무 잘못 구매하신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고객님이 자기가 이제 사은품으로 쓸 목적이기 때문에 대량 구매한 게 맞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물량을 한국으로 이제 갖고 오는데 그렇죠.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또 400만 원이면 관세도 신경 써야 되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기분 최고죠. 완전 최고죠. 네. 400만 원이면 마진이 30%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서 각자마다 진짜 재밌는 스토리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네. 대표님은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최근에 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쿠팡에 어떤 그 대표 키워드를 치면은 네. 제가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이 네. 나오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대표님의 상품을 검색하면 네. 다 대표님께 나온다. 그러니까 대표 키워드를 하나 치면은 이제 상위 그 노출. 연관 검색어에도 제 물건이 뭔가 상품명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좀 지난 다음에 없어질 줄 알았는데 네네.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으신가요? 주력 중에 하나. 그럴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네. 열심히 소싱한 상품이 이제 상위 노출이 될 때. 네. 하지만 그 과정까지는 절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노출하기까지의 방법이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특별한 방법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물건이 팔리면 그 고객분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리뷰를 좀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리뷰가 좀 있어야 이 구매 전환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팁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고객분들이 낮은 점수를 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네. 직접 전화를 해서 사정하면서 좀 올려달라고 말씀을 얘기를 하면은 네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젊은 친구가 열심히 산다 아. 이러면서 이제 바꿔주긴 하더라고요. 리뷰 이벤트나 이런 거는 따로 진행 안 하셨나요? 따로 진행은 하진 않습니다. 그냥 리뷰 낮은 거 전화 오면 직접 전화를 드려서 네. 올려달라고.
이거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 리뷰 안 좋은 게 하나 있다 그러면 왜 이리 낮게 주시지? 우리 제품 좋은 건데 하면서 그냥 그 리뷰의 대댓글을 정성스럽게 달았었어요. 다음엔 더 열심히 하겠다, 다음엔 더 잘하겠다, 다음엔 더 배송 기간을 빠르게 하겠다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예 전화해서 높은 별점 5개를 바꿔달라고. 저는 무조건 전화를 해서 얘기해서 꼭 바꾸도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정말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이 쿠데만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매출을 올리셨는데 쿠데는 언제부터 사용하셨나요? 쿠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면서 유튜브에서 셀러분들이 나오는 영상을 참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제 쿠데를 소개를 해줬고요. 그때 처음에 이제 저도 사실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다가 쿠데의 엄청난 기능을 좀 보고 저도 바로 이제 쿠데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아마도 2021년 11월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있으면 거의 1년 사용해 가시네요. 네, 그렇죠. 쿠데 사용에는 좀 만족을 하시나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많은 오픈마켓들이고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대표님은 어느 비율로 판매를 하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쿠팡이 한 70% 이상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그리고 나머지 마켓들이 비중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쿠팡에서 주력으로 판매를 하시면 쿠팡 점수 관리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혹시 대표님만의 쿠팡 점수 관리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 일정을 기본적으로 한 12일 정도를 설정을 하고 상품을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이 팔리고 중국의 판매자한테 이제 주문을 한 다음에 직접 제가 오늘 주문을 했다, 좀 빨리 보내줘라 이렇게 판매자한테 직접 알리는 편이에요. 알리왕으로. 네.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판매자도 조금 더 빨리 대응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소소한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희도 주문 처리 늦게 하듯이 거기도 똑같이 주문 처리 늦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네이버 톡톡 같은 거 오면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렇죠. 알리왕으로 보내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지금 매출 3천만 원까지 달성하시면서 혼자 달성하신 건가요? 지금은 현재 이제 알바 2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직원으로 이제 전환을 할 예정이고, 뭐 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제 예전에 그 영화 웰컴 투 동막구 혹시 보셨나요? 네, 봤죠. 예. 거기에서 이제 배우 정재영님이 네. 그 촌장님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마을 사람들을 휘어잡는 비법이 뭐냐. 네네네. 그때 촌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거든요. 네, 어떤 답변이죠? 많이 먹여야 된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큰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직원분들한테, 그러니까 저희 알바분들한테 좀 잘해주고, 그리고 사실 돈 많이 주는 게 최고죠. 그쵸. 돈 많이 주는 게 최고인데, 또 일을 잘하는 알바를 뽑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분들한테 주는 만큼 명확하게 좀 그 업무 지시를 하고 좀 목표를 세워주는 편이에요. 하루 업무 할당량을 정확히 정해주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중국 구매대행 정말 힘드신 분들 정말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또 중국 구매대행을 하시면서 많이 힘들었거나 포기하고 싶으셨던 적은 따로 없으실까요? 물론 힘들거나 정말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CS가 상당히 힘든 그런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배송 기간이 길고 또 아무리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다가 많이 이렇게 써놔도 고객분들은 언제 오냐 이런 컴플레인을 엄청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물건 자체가 이제 해외에서 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포장 상태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컴플레인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예전에는 이런 게 다 이제 스트레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골이 나서 지금은 괜찮고요. 다행이네요. 최근에는 그 중국의 코로나 봉쇄 때문에 맞아요. 그때도 많이 좀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바람이 좀 쐬고 오니까 다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좀 휴식을 하다 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초보 셀러들이 정말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저희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업무적인 측면을 말씀을 좀 드리면 그냥 꾸준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첫날에 마음 먹고 하루에 100개 등록하겠다 하고 그쵸. 한 달 뒤에 보면 10개도 안 등록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저희 대표님을 본받아서 저희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도 꼭 꾸준하게 상품을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꾸준하게 실천을 하시면 언젠가 빛을 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시다면 우선 멘탈 관리를 정말 잘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CS가 굉장히 열악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부 요인으로도 좀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정말 다양한 그런 일들을 겪으시게 될 텐데 네네. 정말 무너지지 마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멘탈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휴식일을 포함해서 업무 루틴을 짜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열정이 간다고 무작정 그냥 한 달 밤새도록 하는 것보다 그렇죠. 휴식을 줘서 본인만의 루틴을 만드시는 걸 추천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초보 셀러분들은 정말 많은 CS에 지치고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꼭 이겨내시고 저희 함께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저희 상한가님이 직접 하시는 소칭 방법, 정리 방법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다랑맨 사학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